매일장보는 남녀입니다.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최근에 지수가 다시 또 방향성을 살짝 잃은 듯한데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가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런 우려감이 뭐 계속 잠재가 돼 있는 거죠. 한 번은 빠지겠다, 한 번은 빠지겠다 이런 우려감.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환율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디플레이션 공포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나 그 다음에 좀 비관론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안 좋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지수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올해 초부터 11개월 동안 계속 지수 빠진대요. 언젠간 한번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언젠가 한 번씩은 맞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이 빠질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식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기가 언제입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위기는 가장 잘 된 다음에 가장 위기가 이제 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다 인생사도 그렇고 주식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늘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냥 누구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들도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그리고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시장도 뭐 3천 간다, 5천 간다, 10,000 간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가 주식 시장이 가장 위험한 시기지. 지금은 이 반대편에서 지수 폭락한다, 뭐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의 참여자들이 위험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은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매일장보남녀에서 말씀드리는 바닥 종목들, 한국콜마홀딩스 이런 바닥 종목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형주면 대형주, 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종목들 좀 나눠서 지금 시장 대응해서 매매하신다면 전혀 위험한 시장 아닙니다. 다만 뭐 IT나 그 다음에 바이오주가 최근에 좀 빠져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들어가신 분들이 고점에서 잡으셔서 그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KMW나 이런 종목들 지금 10,000원부터 80,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80,000원에 사시면 당연히 손실을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나 이제 실적주, 성장주는 또 지금 또 빠진다 그래서 지금 또 외면하지 마시고 이럴 때 미리미리 싸게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적극적으로 매매하신다면 지금 시장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매매하기가 좋은 시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저희가 네. 시각을 좀 좁혀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어떤 이슈 짚어주실지 네, 바로 공개해볼게요. 볼게요. 네. 자, 오늘 볼 주제는 또 한번 핫한 이슈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네. 4월의 총선 대비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가 좋으냐, 아니면 뭐 단기 투자가 좋냐, 아니면 스윙이 더 좋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매체를 보시면 가치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은 가치 투자가 최고다, 단타로는 돈을 못 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장은 가치 투자는 맞지 않다,
단타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 두 개 다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인간은 본인이 그 했던 행동대로 만약에 본인이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을 밑바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른데 그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그냥 제일 좋은 종목이지 가치 투자가 절대적으로 옳고 뭐 단타나 테마주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런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금 우리가 대형주들, 자산주들 바닥권에서 들고 있다면 그거는 그대로 두시고 또 이런 섹터에서 기회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보시면은 자, 먼저 총선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보통은 그 그러니까 총선은 6개월 전부터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선은 1년 전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네.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시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정치 테마주 내가 뭐 한 4년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그 정치 테마주 매매하다가 큰 손해 봤는데 무슨 정치 테마주 나는 이제 쳐다도 안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매매하신 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 정치 테마주는 안 위험합니다. 왜? 시기별로 위험하지 않은 시기에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요. 지금은 매매를 안 하시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 IT나 바이오 이런 데 물려 있다가 나중에 돼서 총선이 임박했을 때 여기저기 공영파 방송이나 아니면 케이블만 틀면은 뭐 여야 대선 뭐 그 지지율이 얼마니 뭐 계속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분명히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때 돼서야 매매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뭐 4월이 총선이면 예를 들어 한 2월, 3월 되면은 완전 피크겠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 되면은 대장주는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고 뭐 그 다음에 2등주도 비슷하게 올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3등, 4등, 5등주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때 돼서야 붙어요. 총선, 정치 테마주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매집을 하거나 지금부터 매매를 해서 2월, 3월 달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돼서야 신규로 정치 테마주에 접근하면 당연히 위험하죠. 어떤 종목들은 바닥에서 300%, 500%씩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나올 건데 그런 종목들을 총선이 임박해서 매매를 한다면 너무나 위험한 매매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정치 테마주가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5G 같은 경우에도 이미 KMW 바닥에서 한 800% 올라온 다음에 그 800%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또 한 40%가량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만, 저점 매수만 잘하고 시작 단계에서만 매매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테마주는 여당과 야당을 합쳐서 좀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정치인이 있는데 그 해당 정치인이 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동문 그리고 뭐 사회이사 친인척 관계 그 다음에 뭐 변호사 활동을 했다면 거기 이제 변호사에 이제 같은 법인에 있었던 대표이사가 뭐 해당 인물이 어떤 기업에 뭐 고문으로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인물당 얽히는 정치 테마주만 한 20-30개가 돼버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안에서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 가는 종목은 한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 종목은 이제 이미 치고 나갔으니까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좀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너무 좀 연관성이 없거나 수급이 안 들어오는 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데, 정치테마주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치테마주는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특히 지금 이제 막 시작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석에 크게 그 바닥권에 있고 지금 관심이 없던 종목들도 나중에 총선이 임박하거나 대선이 임박했을 때는 어차피 순환매는 한 번 돌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는 워낙 또 주가 변동성이 네. 크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뭐 타이밍과 대응 전략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매일 정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전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주도주가 실종된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또 일부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제 관련 종목으로 한창 재질을 꼽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한창 재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정치 테마주를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날 매수해서 뭐 다음날 팔거나 좀 짧게 매매를 하신다면 재무제표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오늘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거나 이러시면 굳이 재무구조 살필 필요 없죠. 그냥 수급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매매를 해서 뭐 내년 1월에 팔거나 2월에 팔 때는 무조건 재무구조는 일단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내년 초에는 어떤 그 상장 폐지나 이런 그 재무구조가 안 좋은 그 부분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매년 초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재무제표에 3년 연속 적자가 잡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대장주는 우량한 종목으로, 좀 끌고 갈 종목들 우량한 종목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한창 재지, 일단은 야당의 최고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재무제표는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3년 연속 흑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계속 2천억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그 계속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지금 계속 이제 줄어드는 그런 종목이 바로 한창 재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단순 뭐 테마로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지만 재무 구조도 상당히 이제 손색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차트 보면서 네. 추가적인 설명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포인트 볼게요. 자, 보시면은 1년간 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한번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은 좀 더 멀리 볼게요. 멀리 보시면 그 한창재지는 자, 더요. 자, 보시면은 그 작년 저점부터 이런 그 상승 구간이 있었어요. 여기는 물론 정치테마주로 얽혀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그 영향도 있겠지만, 우선 재지 관련주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재지 관련해서 어떤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좀 그 같이 상승한 거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의 박스권을 그렸죠. 저는 여기 이제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창재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또 모아가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그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그 테마주죠. 1등 주입니다. 대장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당 대표주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상승했었던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 그 바로 지금 또 여당 대표 주자인 이낙연 현 총리의 그 관련 대표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선 알미늄은 그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상한가를 개인이 만드나요? 네, 아니에요. 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 그 시청자분 이제 그 매일 점원 남녀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이 좋다 그래서 그 어제 분명히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산다 그래서 이게 상한가가 닫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이 종목을 유심히 봤는데요. 장중에 이제 우연히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상한가에서 물량을 난 이 정도만 먹고 팔래 그러면서 상한가에서 많이 던져요. 그런데 그 던지는 매물을 다 잡아가지고 상한가를 결국은 닫더라고요. 이거는 세력이 하는 거예요. 주포가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결국은 상한가를 닫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비용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포가.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의 평단가가 높아진 거고, 그렇다면 나중에 평단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 수익을 내고 팔려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여기서 그대로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눌림목 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눌림목을 주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또 개인 개미털기 한 다음에 간다는 거니까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매매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 주면은 충분히 저점에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창재지 그러니까 여당 대표주, 그 다음에 야당 대표주는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아무도 관심 없는 거 할래. 그러면 나만 소외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투자 포인트 보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그 한창재지 야당 대표 한교안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재무 구조가 상당히 건강합니다. 실적이 나오고 돈이 벌리는 회사, 계속 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그 저는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을 썼는데 대장주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수급이 터지는 이런 종목들,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테마주의 특징이죠. 그래서 차라리 눌림목 기다렸다가 눌림목일 때 매수를 하시자. 아니면은 그냥 치고 나가면은 지금은 어차피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혹시 트레이딩 하다가 물리셔도 결국은 또 앞으로 총선이 다가올수록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누구 지지율이 어떻게 올랐니, 뭐 이렇게 하니,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보수 통합을 하니, 뭐 하니 하면서. 그래서 이슈는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한창재지로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